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연구 자료들 보니까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AI가 단순 도구가 아니라 뭐랄까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에이전틱 AI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알던 AI랑은 뭐가 다른지, 또 왜 이렇게 지금 시점에 주목받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목표는 딱 그거예요. 이 개념 확실히 잡고 가기?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에이전틱 AI 정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명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 핵심은 사람이 계속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를 딱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계획도 짜고 주변 상황도 이렇게 보고 파악해서 판단하고요. 심지어 실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기까지 하는 그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아, 자율적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 AI처럼 우리가 이거 해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목표 찾고 움직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계산기는 시키는 계산만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잠깐 스스로 장부정리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작은 회계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 그 비유 괜찮은데요? 확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큰 기업들도 생성형 AI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에이전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특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 여러 가지가 나왔던데. 네,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자율성입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감독 없이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목표 지향성, 이것도 중요하고요. 스스로 목표를요?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변하거나 예상 못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고 전략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능력, 또 경험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 학습 능력도 빼놓을 수 없죠. 학습까지 스스로. 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때로는 다른 AI 에이전트들이랑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도 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실제 세상에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려면 외부 도구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능력도 포함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던 챗봇이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네요. 네, 훨씬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료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네. 많죠. 예를 들어서 복잡한 여행 계획 세워주는 스마트 비서 같은 거. 이건 좀 상상하기 쉽죠? 네, 그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도 대표적인 예고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IT 시스템 운영을 자동화하는 거 있잖아요. 코드 생성부터 테스트, 배포, 그리고 운영 중 문제 감지까지 싹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와, 개발자가 할 일을 AI가 다 하는 건가요? 상당 부분 도와주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제조 공장 라인을 최적화한다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 업무요. 문의 분석해서 답변하고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만족도 조사 같은 후속 조치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까지요? 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위협을 딱 탐지하면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야, 정말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능력 뒤에는 당연히 기술적인 기반이 있겠죠. 네, 어떤 기술들이 쓰이는 건가요? 우선 핵심 두뇌 역할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이 맡습니다. 챗GPT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계획하고 추론하는 거죠. 아, LLM이 두뇌군요. 네. 그리고 행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을 써요. 여러 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시행착오로 배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나 과거 경험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술,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지식 그래프 같은 걸 쓰고요.
또 실제 행동을 하려면 외부 도구, 그러니까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 API 같은 걸 써야 하잖아요. 이걸 잘 조율해서 쓰는 툴 오케스트레이션 능력도 필요합니다. 외부 도구를 쓰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 일이 잘 됐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자기반성 기능,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스스로 평가까지. 와.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AI가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도 이런 기술들의 조합으로 구현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정리하면 똑똑한 두뇌 LMM이 있고 계속 연습해서 배우고 강화학습, 기억력도 좋고 메모리, 다른 도구도 잘 쓰고 툴 오케스트레이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볼 줄도 아는 자기 반성, 뭐 이런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네요.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이게 기존 AI,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생성형 AI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요. 어떤 자료에서는 CJPT 같은 반응형이랑 오토GPT 같은 자율형을 비교하기도 하던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주도성 혹은 자율성에 있어요. 기존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이런 글 써줘, 저런 그림 그려줘 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야 거기에 반응해서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약간 창의적인 도구 성격이 강했죠. 네, 도구였죠. 시키는 것만 하는. 그렇죠.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달라요. 사용자가 목표만 주거나 심지어 목표 자체를 AI가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단계를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를 찾아서 사용하고 실행까지 하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문제 해결사에 가깝습니다. 아, 문제 해결사. 도구가 아니라. 네. 그래서 단일 작업보다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도구에서 해결사로의 전환. 그럼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우리 사회나 산업 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되게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얽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간단한 문제는 별로 없죠. 바로 그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을 이제 AI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에이전틱 AI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군요. 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개인 맞춤형 치료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학 연구 분야는 물론이고요. 금융, 제조, 교육, 뭐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간과 협력하는 AI 동료, AI 에이전트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AI 동료라. 상상이 잘 안 가면서도 기대되네요. 그래서 포레스터 같은 유명 연구기관들이 2025년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이걸 꼽는 거고요. 기업들의 AI 전략 방향도 단순 효율화에서 벗어나서 이런 자율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통합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건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배우기까지 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자율적인 AI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AI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AI 패러다임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께도 좀 더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우리 업무 환경이나 일상생활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AI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또 그 능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쩌면 사고방식을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 변화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